개인 투자자 수익 대박 작전에서 다루는 내용은 시황 분석과 종목 분석이 자주 혹은 가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수작에서 다룬 모든 정보는 무단으로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뭘 특징으로 기가 편성해? 그래도 이번에 할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시장은 할 것도 없고 또 시장 환율 막 움직이고. 근로자 날에서 놀만하니까 불러가지고 또. 야, 오늘은 장이 안 열렸어. 힘들어 죽겠구만. 오늘 폭삭 늙어서 돌아오셨어. 뭐 하셨어요 오늘? 일산 갔다 왔다니까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탔어요? 아니 뭐 자전거 자주 타세요?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 근데 페이스북 카팅하는 거 보면은 계속 등산 같은 데를 등산 맞아. 진짜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할 게 없어 주말에. 원래 그 학생님 나이 정도 되면은 원래 배가 좀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진짜 그 잔살 같은 게 없어. 아니 근육이 잔 근육이 지난번에 그 놀러 갔을 때도 우통 딱 벗는데 몸에 근육이 딱 있으시더라고. 그때는 놀러 가기 한 달 전에 한 달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했어. 자전거 말고 뭐 또 타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왜 웃어? 산 타신 거 물어보는 거예요. 타지. 왜 웃는지 나 이해가 안 되네. 몰라. 양 대표. 왜 웃냐? 양 대표 왜 웃어요? 제일 크게 웃었는데? 옛날에 거기서 무슨 말을 해도 이상한 거야. 야, 근데 오늘 나 우리 근로자만 노는 줄 알았더니 오늘 나가 보니까 노는 사람 많더라. 그럼요. 연휴도 있고 또 이게 원래 관공서도 다 놀나? 오늘도? 근데 이번에는 그 좀 우리 쭉 쉬잖아요. 이제 뭐가 있죠? 이제 뭐 어린이날, 어린이날, 뭐 또 석가탄신일, 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풀로 일주일 동안 쉬어버린 데도 있더라고요. 하긴 뭐 내일 연휴 딱 내일 월차 같은 거 잘 넣으면 월차는 없어졌고 연차. 월차 이제 없어졌어? 없어졌습니다. 연차. 써본 적이 있어야지. 연차 내가지고 그냥 그날까지 쉬어서 그냥 쭉 쉬어버리더라고요. 푹 쉬라 그래. 우리도 좀 그렇게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으면 좋겠어. 원래 주식쟁이들이 원래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남들이 쉴 때 우리는 쉬지 못하는. 아마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은. 난 주식쟁이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고 보니까 나도 예전에 증권사 다닐 때 1년 차 딱 3박 4일 한번 쉬어보고 한 번도 못 쉬었네. 진짜요? 휴가라는 게 없었네. 그렇게 바쁘게 일하셨어요? 근데 거꾸로 보면 그리 바쁘게 일한 것 같지도 않아. 뭐한 거야 도대체? 자전거를 뭐 멀리 타고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 네. 몇 킬로나 타신 거예요, 오늘? 한 50km? 와, 많이 타셨네. 한 2시간 더 타셨겠는데? 아니야, 2시간 더 걸리지. 보통 사람들이 50km면 20km가 1시간 탄다 그러더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2시간 반? 꽤 오래 타고 오셨네. 바람이 반대로 불어가지고 왜 그러냐, 재수가 더럽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 딱 그러잖아. 내가 이쪽으로 쭉 가고 있으면 맞바람이면 반대쪽 사람은 쌩쌩 갈리잖아. 네. 그렇지. 나도 좀 이따 돌아올 거니까 돌아오면 바람이 바뀌었어.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참. 빨리빨리 갑시다. 오늘 특집인데. 네, 뺀질한 하팀장 바가지 긁느라 하루 종일 정신없는 양승모.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투자 정보를 노다지 찌라시 메신저를 통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는 청그레 투자 클럽 대표 양승모입니다. 왜? 뺀질해 진짜. 내가 살다 순모 동생한테 뺀질한 소리를 다 듣겠지. 네, 안녕하세요. 개수작의 하이 퀄리티를 담당하는 포스원. 오늘은 짧게 가자. 뭐 두 사람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졸라 바쁜 AI 생명 광음지점 대표 세일즈 매니저 김집사 김대건입니다. 시황 분석을 한번 해보죠. 노는 날이 많아갖고 시황이 어떻게 될는지 궁금해요. 아니야, 우리 지난주 방송이 적중을 했어. 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별로 안 좋은 적중인데 느끼지 말라 그랬잖아. 네. 자꾸 이렇게 뭐 이평선 닿으면서 느끼지 말라. 느끼면 안 된다고 후끈 달아오른다고. 이제 후끈 달아올랐는데 밑으로 쏙 빠져버렸지. 아니나 다를까 빠졌죠? 네,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 뭐 한 1960선까지 내려왔죠. 양 대표님도 저한테 빠질 거라고 연락을 줬어요. 보니까 딱 빠지더라고 정확하게. 역시 느끼면 안 돼. 빠져. 그래서 이제 빠졌고 이제 외국인도 주식을 좀 파는 것 같고 삼성전자도 팔렸고 현대차도 빠지고 롯데케미칼도 빠지고. 이거 다 빠졌네. 네이놈도 빠지고. 네이놈은 네이버죠, 네이버. 네. 다 빠졌네. 근데 이제 보니까 지난주 거래는 한 4거래일 정도니까 그나마 내수주 중에서 화장품은 조금 올랐던 것 같습니다.
5월달이라 글쎄요. 5월달 장 전망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틀릴 수도 있지만은 1950선을 중심선에서 뱃놀이를 할 듯 합니다. 출렁출렁. 왜 이렇게 웃기지? 뱃놀이를 할 것 같습니다. 출렁출렁. 어떤 배 탈 때 멀미하지 마시고요. 이 멀미한다는 표현은 글쎄 주식이 이제 좀 배 탄다라는 말이 참 야한 말인데. 뭔 소리야? 1950선에서 보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1950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멀미하지 말라 이 말은 장이 조금 생각보다 5월, 4월보다는 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4월에도 들어요. 별로 재미없었는데 5월에도 더 재미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도 특별히 보니까 모멘텀이 좀 없는 것 같고 해서 그나마 이제 남한주가 뭐 음식료주라든지 약간 보니까 제약주들도 조금 못 갔었는데 코스닥 제약주 말고 코스피 제약주도 조폭 반등을 할 것 같기도 하다. 핵심은 코스피는 뱃놀이를 할 것 같다. 뱃놀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왜 자꾸 웃냐, 야. 5월 1일 이 좋은 날부터. 방송이 전체적으로 야하네. 뱃놀이가 왜요? 뭘 많이 자꾸 타고 그래서 양 대표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방송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 밝게. 네, 자, 코스닥은 형님보다 조금 그나마 좀 나름 양호할 것 같습니다. 배를 덜 탔네. 이유인즉 보면 코스닥에는 뭐 보통 코스닥의 종목 비중들이 IT 주식도 좀 많지만은 그래도 내수주도 좀 많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도 그나마 코스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IT 즉 코스닥에 있는 IT 반도체주는 힘이 좀 있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엄청 잘 가더만 그거 68,000, 9,000까지 그만큼 코스닥에 IT주들은 그래도 가능성은 잘 가더라 보는 것이고요. 헬스케어주도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좀 다음 주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거는 그동안 좀 힘이 좋았던 IoT, 사물인터넷, 전기차, 비트코인, 3D 즉 개수작 부린 종목들은 날이 때문에 그런지 기력이 조금 딸리니까 좀 가볍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력이 딸리더라고 이 종목들이. 뭐 이것들은 보약을 먹여도 안 될 것 같더라고, 애들이. 오늘 방송 왜 이러냐. 하여튼 좀 그렇으면 딸리는 것 같고, 게임 엔터주도 5월달, 글쎄요, 4월달 후반부터 해서 약간 좀 한풀 꺾인 것 같은데, 그 흐름이 5월에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5월에 대한 코스닥 종목들은 전략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래도 기관들이 아마 코스닥을 버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기관들이 사면서 5일선, 21선, 정배열, 딱 공식 용어 나왔다. 정배열. 저것이고, 정배열에서 살짝 올라가는 종목에서 노는 게 좋다. 그래 보이고. 그게 뭐냐고요? 정배열 보이는 종목들이 찾아봐. 찾아보면 끝이야. 그렇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우리가 다 먹여줘야 돼?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지수 하락 신호로 인해서 이제 매수보다는 관망 이야기 해드렸고 또 신규 진입보다는 차익 실현 이견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이번에 이제 근로자의 날로 인해서 이제 휴장이 들어와 있죠. 또 월요일날은 어린날이죠. 화요일날은 이제 석가탄신일로 인해서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휴장을 하고 있을 때 글로벌 증시 경우에 또 많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지금 큰 변동성을 주지 않는 선에서 미리 시장의 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투자 자금을 좀 회수하거나 혹은 차익 실현하는 등 관망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올라왔을 때 프로그램 매수로 떠받쳐서 버텼던 그 시장이 바로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지금 매수와 매도 자체가 지금 멈춘 상황이고 그냥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 연휴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이제 7일이잖아요. 근데 7일부터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현대 리바트 그리고 동아 ST를 이제 시작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분석한 로직에 의하면은 1975포인트가 벌써 이탈해 났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에 대한 광명은 조금 없지 않을까 싶어요. 뱃놀이 맞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1930포인트를 최소한 봐야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저는 시황 변동가는 일단 없다. 지금 기관 투자들이 지금 자금력이 축소된 상태에서 또 쫄대로 쫄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아래 밴드를 모두 포지션을 다 묶어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현재 최소 밴드 1930과 1940포인트에 오면은 바로 위로 칠 수 있는 스프링 반등을 주면은 포지션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라면 외국인들은 스프림 반등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하락을 보험을 좀 둔 물량들이 좀 준비해 놓으면서 하락장을 좀 대비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큰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그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시장의 상승에 대한 베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한테는 엄청난 상승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2040포인트 이상 시장을 올릴 생각이 지금 당장에 없다라면은 다음 주 목요일 8일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은 있을지는 몰라도 영광적인 상승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무방하고요. 또 여기서 지금 특징적인 것이 있으면은 보통 우리 유로 달러의 상승이 나타났을 때 지수의 상승이 되고 또 원 달러가 상승했을 경우는 지수가 하락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우리 이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로 달러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원 달러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는 지수의 하락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하락 추세를 완전히 인정하기보다는 지난 방송 이후에 쉬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 신용장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신용장고가 항복할 수 있게 맛배기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맛배기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시점까지는 좀 감내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한다는 거죠. 뭔가 기다리라는 소리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1930포인트까지 최소한 기다렸다가 1930포인트에서는 외국인들이 상승을 다시 만들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야, 3, 40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네. 내려오면 좋지. 야, 이 밀키스 이게 아직도 먹는 사람이 있나 봐. 근데 그거 먹으면은 막 입에 뭐 텁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좀 전에 내가 지금 갈증이 나서 샀는데 편의점에서 요만한 크기였대. 콜라하고 똑같이 받더래, 가격을. 아, 그래요? 1,700원 받더라고. 나는 밀키스 옛날에 주윤발 사랑해요, 밀키스 아니야? 그렇죠. 오래됐다, 정말. 그거하고 또 비슷한 음료가 안바사라고 또 있었다고. 왕조야. 네. 그렇지. 안바사. 그래서 나는 이게 안 먹으니까 좀 쌀 줄 알았더니 똑같이 받네. 아 근데 갈증이 나면 그런 걸 먹어요. 물을 먹어야지. 초딩님만. 오늘 작전명은 마기 주식. 마기 주식? 이거 끊임없는 유혹. 이건 뭐 검은 유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건 뭐 아무래도 엄청난 유혹이 뭐 지금. 아까 올 제목이 긴급 특집 방송이다 보니까 네. 상반기 마기 주식 그런 거 좀 찾아보는 거지. 네, 거의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은 우리가 눈이 안 갈래야 눈이 안 갈 수가 없고 또 손이 안 갈래야 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사실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런 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는 종목이 오늘 자꾸 왜 자꾸 이렇게 타냐. 타도. 아니 말이 왜요? 그런 그런 거 있잖아. 종목 주식에 관련된 명언들. 글쎄? 그런 거 보면 참나. 워크숍 갔다 온다더니 도대체 뭐 이상한 것만 배워왔어. 거기서 뭐 산에 가서 생각 많이 하고 왔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섰다만 치고 왔다고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돼. 에이. 저는 오늘 이제 준비한 게 그 승업프리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야, 잠깐만. 지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 종목들을 지금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기가 걸린 주식 중에 하나가 성화프리텍. 또 네. 마기 참 오래간만에 들어본 주식. 그죠. 우리 예전에도 이제 마기 이제 이랬었는데 이제 이 마기를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부활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승합프리텍? 네. 이게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 1,105원에 끝났고요. 주가가 어제 한 13% 정도 빠진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코스닥 종목인데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마기 주식이라고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기업 내용을 살펴보면요. 좀 맛이 가고 있다라고 살펴봐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2010년 1월 6일 날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장 이후의 매출이 2010년도가 고점이었어요. 계속해서 빠지네. 네, 400억, 200억, 130억, 110억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빚을 지금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 회사가 자본금이 115억인데요. 액면가가 500원인 회사예요. 근데 지금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으니 그리고 매출액도 100억이 넘지 않게 되면은 또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위협을 줄 수 있는 지금 또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은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고 실제로 공격적인 투자도 감행할 수 없는 재무 구조에 대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2014년도 2월 말에
1,700원까지 하던 이 주가가 526원까지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해드렸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526원에서 1,100원대까지 왜 올라왔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려해봤다라는 거죠. 근데 주주도 보면 그렇게 탄탄한 구조가 아니에요. 과연 지금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사업에 대한 지속성과 전망에 대한 이구심이 좀 있다라는 건데 이번 연도에 실적을 돌리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상장 폐지 실질 검사 대상에 들어가서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차트가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좀 그려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이를테면 지금 액면가가 500원짜리 주식이란 말이에요. 회사가 돈이 얻게 되면 투자 유치는 받아와야 이 회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아오는데 근데 이 가격이 액면가 이하의 가격이 나오면은 유상증자를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500원 이하로 내려가면 투자 유치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액면가 이하의 가격으로는 유상증자를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주가의 상승이 지금 그려지면서 주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인 투자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계속 손이 가는 결국 개인 투자를 유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2013년도 9월 달부터 12월 달 2013년 딱 9월이면 9, 10, 11, 12 딱 4개월 동안 상한가가 9번 넘게 나온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종목과 상한가가 같다는 것은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요. 차트는 지금 유혹의 단계를 넘어서 좀 미인계를 쓰는 이런 미인계? 네. 그래서 좀 주의가 좀 요망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이미 있어요. 투자 주의 종목으로 뭐 지정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에 계속 너무 쫓아가지 말자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한 500원에서 진짜로 한 달, 성화 두 달 만에. 프리텍. 네. 두 달 만에. 이게 종목이 중간에 한번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개명을 한 기업일 거예요. 내 잡주 리스트에 있다가 최근에 빼버린 종목 같은데. 아니 근데 성화프리텍 이 관계자가 들으면 졸라 짜증나겠다. 아, 근데 이 기업이 솔직히 상장된 이후로부터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이 지금 그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이고 이 기업에 있는 경영진들도 지금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승화프리텍을 가지고 있는 그 투자자들을 얼마나 고심하고 있겠어요. 이런 종목도 있고요. 유증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S맥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S맥. 아, 네. 그거 터치 패널 업체. 네, 맞아요. 한가 같지 않아? 네. 지난날? 지난 종가에 8,750원 하한가를 들어갔더라고요. 맞아, 터치 네. 패널 업체 같은데. 이 기업이 올해 들어서 시가가 11,450원이었어요. 연시가가? 2014년 1월 2일 날에. 연시가? 네. 연시가가 11,450원이었는데 올해 몇 번 이 시가 구간인 11,450원 몇 번을 돌파를 시도를 했었지만 여지없이 2014년도 연중 시가 돌파를 앞두고 올라갔다 하면은 패대기를 맞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호랑이가 없는 동굴에 토끼가 왕이라고 이 종목이 딱 그런 종목이더라고요. 토끼가 왕이냐 여우가 왕이지. 아, 토끼나 여우나. 아,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열심히 지금 짤찌해나고 있어요. 짧지? 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 짤찌 실적이 안 좋은 회사 아니야, 그거? 지금 오히려 개인 투자들이 좀 난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원래 S맥이요. 삼성전자 벤더에 탈락했다 이런 이슈들이 많았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신용잔고 비율이 상당히 급증을 많이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네. 물타기 하고 있나 보다. 근데 이 신용잔고가 급증한 것이 4월 중순이었어요. 그 4월 중순에 신용잔고가 팍 튀어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마이너스 25% 정도 급락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강하게. 수상한데. 그러면 이거를 쉽게 말해서 신용잔고를 따당 때리신 분들은 마이너스 지금 25%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 계좌에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여기에 또 하한가 마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따당 치신 분들은 한 20% 정도의 하락만 더 추가적으로 보여준다면은. 야, 깡통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뇌사 상태가 돼서 개미군단이 좀 이 S맥을 들고 있는 개미군단이 좀 전면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밑에서 받아먹겠다, 야. 그러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 4월 29일 날에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한가가 들어가기 전날 개인 투자자들이 팔 수 없는
더불어서 시간의 매매도 거의 끝날 시간이 5시 30분쯤에 공시가 나옵니다. 나 이제 적자 전환에 대한 공시를 냅니다. 올빼미 공시를 낸 거죠. 결국에는 무방비 상태인 상황에서 개미들에게 하한가를 선물하는 이런 거지 같은 올빼미 공시를 또 선물을 한 거죠. 쉣인데. 근데 이게 2013년도에는 1만 원대를 항상 지키면서 반등을 시도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1만 원대를 어제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주가 하락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이유가 1분기 실적이 부진의 적자 전환이 됐다. 또 결국에는 이 적자 전환이 됐다는 것이 결국에는 하한가의 불씨를 맞는 것이고, 근데 이 S맥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기업은 사실 재무제표는 좀 매력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분율이 약 2.5% 정도밖에 없고요. 추정으로 들어가면 한 45만 주 정도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4월 30일 기준으로 크지는 않지만 코스닥에서 공매도 순위 7위라는 불명예를 지금 얻게 되고요. 또 악재와 함께 지금 주가는 풍미 박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신용장고를 털기 위한 전주이지 않을까. 더불어 대차장고도 지금 주가가 올라간 4월 중순부터 대차장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주가가 그 시가 연중 시가 구간에서 계속 대차장고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조정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려고 했던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고, 그렇다면 지금 신용장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줄지는 않고 있어요. 손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신용장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저가 매수해봐야겠다? 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주가가 크게 빠져나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덩어리 물량들이 뻥뻥 쏟아져 나올 때, 오히려 그때 투매보다는 오히려 그때는 남들이 거부할 때 이제 내가 오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한번 또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이 한번 오지 않을까. 끌려 있어. 이 터치 패널 업체가 뭐 얘만 실적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안 좋은데. TSP라고 그러죠. 터치 스크린 패널이라고 그러잖아요. TSP 쪽이 보니까 일단 수익성이 요즘에 많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이 원체 많이 늘어나고 지금 휴대폰 업체도 거의 맛이 갔어요. 많이 실적 안 좋다고 하한가를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뭔가가 스멜이 나네. 의도적으로 털어버리려고. 스멜이 나요, 스멜이? 하이 퀄리티를 추구한댔잖아. 스멜이 나네. 근데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일단 그러니까 대주주에 대한 부분들, 그냥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어요. 다만 외국인들에 의해서 지금 일단 주가가 빠져나온. 혹시 오르면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오르면 안 되는 이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뭐 SMAC 대표가 상속을 해야 된다든지. 그건 일리 있어요. 증여죠, 증여. 증여라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죠. 왜냐면 자녀들에게 뭐 주식을 좀 준다.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최대한 내려가지고 최대주주 변경할 때도 일단 내려가는 게 내려갈 좋지. 때 좋죠. 왜냐면 가액 자체가 시가총액으로 결정되니까 총액으로. 일단은 실적이 안 좋다고 저렇게 무식하게 때리는 거 보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있다고 또 막상 또 접근하기도 좀 애매하고. 딱 승합프리텍? S맥? 마기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저는 그러면은 깜짝이야. 주식 중에서 그래도 상반기에 가장 핫하게 마개가 됐던 종목, 앞으로 마개가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보죠. 바로 홈캐스트. 064240. 자, 2014년 4월 7일 첫 상한가를 칩니다. 3,093원. 3,930원. 그리고 점상 4방, 드러는 반나 점상 4방, 6,850원. 와우. 요새 같은 점상 4방이 정말 힘들죠. 자, 다음날 양봉 상한가, 그 다음날 이상급등으로 하루 거래 정지, 그리고 또 점상. 대박. 어느새 가격은 9,050원. 한 3배 가까이 왔네. 이후 만원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현재는 11,450원에 있습니다. 짜릿하다. What is it? 무슨 일이 있었냐? What is it? 이것은 무엇이냐? 4월 8일 홈캐스트는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산업 진출을 위해서 26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황우석 박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H바이온이 40억 원 규모로 유증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뭐냐? 홈캐스트가 유정으로 250억 정도를 H바이온에 지분 취득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H바이온이 영위하는 줄기세포 관련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260억 정도 3자 배정, 적으세요. 3자 배정 중요하죠. 3자 배정으로 돈 땡겨서 뭐 하느냐?
황우석 박사와 함께 줄기세포를 하겠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홈캐스트가 어떤 회사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휴맥스 같은 회사예요. 바로 셋톱박스입니다.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를 만드는 셋톱박스인데 당연히 이 회사가 줄기세포 한다고 깝던 거 보면 안 봐도 보이죠? 실적은 안 나왔겠죠. 빙고 맞습니다. 2013년 영업 손실 74억 적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40% 적자 확대.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이 어떤 홈캐스트가 수작을 부린다는 것이 냄새가 났는데 2013년도 그러니까 3월 말에 있었던 2013년도 주총 안건에서 이미 74개의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는 거죠. 74개. 74개? 셋톱박스 업체니까 앞으로 우리는 74개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왜 법인들이 새로운 시사업 추구하는 거. 법인 등기부등본 떼보면 그냥 네. 사업 종료가 그냥 2장 뽑히겠는데 회장? 이게 정상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회사가 일이 망가진 거는 사실은 1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경영권 분쟁도 한몫했죠. 많이 좀 알려진 내용이지만은 전파 기지국의 2대 주주인 장병건 씨가 바로 실명 거론이야.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요. 그 전파 기지국이 차 타만 보면요. 따라갔잖아, 결국. 몇 점상 막 계속 올라갔어요. 일단은 이 전파 기지국의 2대 주인 장병건 씨가 이게 내가 1, 2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홈캐스트 원래 기존 최대 주주 이본선 씨하고 싸움이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2012년도 11월부터 2,500원 하던 주가가 2019해 다음에 1월 3개월 만에 6,91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홈캐스트는 원래 경영권 분쟁이 어떤 흐름이 있었던 주식이고 그러니까 2013년도 1월 이후에 1년 내 개걸음 하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주총 안건 때부터 냄새가 나더니 결국 올해 3월 10일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그냥 간 게 아니야 얘네들이. 아까 내가 주가는 4월 8일 갔다 그랬잖아. 네. 자 달력을 한 달만 돌려봅니다. 어떤 수작을 부렸느냐. 결국 3월 1일 10일 날 회사 운영 자금 마련 목적으로 3자 배정 10억을 먼저 쏩니다. 10억. 일단. 네. 생각을 해봐. 실적도 개판인데 10억을 누가 땡기겠어. 당연히 제 3자 배정. 제 3자 배정은 말이 좋아 3자 배정이지 반사채 땡겨오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격하게 표현하면. 일단 이미 작업이 시겠다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3월 31일 200억 11을 찍습니다. 전환사채. 200억. 아까 이야기 드린 250억 말고 바로 또요? 그 전에 3월 31일 날 200억을 찍어. 어디한테? 전환사채. 이는 기관회 때 받습니다. 바로 산원캐피탈하고 KT캐피탈에 130억, 70억. 소환도 좋죠. 근데 이렇게 좀 재미난 거는 이것들이 그냥 찍어줬겠어? 아까 적자 나오고 개판인 회사인데 개판인 회사잖아. 담보 회사 안 들어가지 이런 건. 바로 그래서 당연히 원래는 이제 전환사채는 다른 것보다 담보를 잘 안 잡습니다. 잘 안 잡는데 오히려 이제 산원캐피탈이나 KT캐피탈 측에서는 담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왜 회사 푸시하니까 어차피 이제 산원이나 KT도 기관 창투 작업이니까 돈 날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제 아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왜 보통 시비를 찍을 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담보를 안 잡아도 되냐 하면은 주가 오르면 전환했을 때는 팔고, 그죠. 주가 안 오르면 이자 받으면 되니까. 예. 뭐 이자 보통 뭐 한 3% 좀 나오니까 보통 그리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담보를 잡았다는 홈캐스트는 거는 200억 찍을 때부터 담보를 잡았다는 그치. 것은 회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이 시비 발행이 안 나오잖아. 개민들은 모릅니다. 공시 200억 찍은 거. 공시에는 나올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안타까워요. 사실 이는 명백한 내부자 거래거든. 왜?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CB에서 산원에서 200억 들어왔는데 담보 잡고 들어왔다. 이건 100%입니다. 작전. 개수작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홈캐스트는 지금 봤을 때 작전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미 작업은 시작돼서 정확하게 그날 3월 31일 날 거래소 모니터링에 걸렸습니다. 뭐라 걸리죠? 투자 주의, 매매 관여 과다 종목, 소수 지점,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 누구 계좌? 개인 계좌. 좋죠? 사이드에서 매집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바로 그날 자사주 40만 주 처분합니다. 12억 원치. 냄새 나죠? 아까 10억 들어온 거 있죠? 그 이제 서브 계좌들이 이제 움직이는 받아칩니다. 거예요. 네. 아니, 아까 지금 자사주 40만 주를 팝니다. 목적은 운영 자금 확보 명목으로 또 넘긴 거죠. 근데 거꾸로 여기서 중요한 거. 자, 12억을 팔았어. 이때 주가 아직 상한가 안 칠 때입니다. 3월 31일이니까. 그렇지. 일주일 전입니다. 그럼 이 12억치 사간 놈은 병신입니까?
정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받아간 놈은 어차피 그냥 받아간 게 아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4월 1일 날 또 찍습니다. 4억. 네, 이런 휴박시키들. 지금 벌써 계산해보시면 처음에 10억 찍었고, 200억 찍었고, 지금 아까 제가 이제 260억 들어오기 전에 이미 110억, 계산이 안 되냐, 왜? 214억 찍었네요. 그래도 자사주가에 팔았으니까 230억 정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주가는 이때 3,000원대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고 거래는 실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줄기세포 재료 관련으로 딱 이야기 나오면서 첫 상한가 기록한 날, 요 날도 거래소에 걸렸습니다. 뭐가 걸렸느냐? 시장 마감 후에 참 제대로 했네. 상한가 잔량 상위 종목. 이게 뭔가 나도 이런 거 처음 봤거든. 상한가 잔량 상위 종목. 이게 뭔고 하니까 상한가 이후 상한가 잔량이 10만 2천주였는데 특정 계좌 10계좌 이내에 매수 잔량이 95.6% 증가합니다. 맞는 거네. 특정 계좌 10개 정도가 상한가를 밀어버렸던 겁니다. 밀어버렸네. 네. 뭐 그래 봤자 이제 그 다음날 뭐 거래소에서는 투자 주의 종목이라고 위에 또 현재까지 쭉 해주죠. 상관없습니다. 점상 갑니다. 쭉쭉쭉.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다음날 바로 이 아까 말한 H바이온의 260억 제3자 배정 유상공시 증자 공시를 언제 올빼미 공시합니다. 장 끝나고 진짜 이대로 나서 빵빵빵 갔는데 길다. 일단 좀 쉬었다 할까? 자, 그리고 이제 좀 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 재밌어 이런 하나의 이 스토리를 보고 항상 내가 미리 먼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개수작은 항상 중간중간에 알리바이를 만들고 흔적을 남겨둔다는 거지. 꼭 그걸 잊어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월 9일 날 조회 공시 들어갑니다. H바이온에 출자하는 거 맞냐? 답변은 뭐라고 나왔을까요? 네. 6시까지니까 급한 마음에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제일 좋은 말이야, 이게. 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검토 중이지만은 결정된 건 없다. 최종 확정 시점이나 1개월 이내 재공시할게요 했으니까 정확하게 5월 9일 전에는 공시할게요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공시를 했습니다. 바로 14일 날. 그러니까 4월 14일 날 실제적으로 83만 3천주 25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좀 뭔가가 있었어요. 이제 이때는 14일 날까지가 딱 상 들어올 때인데 실제 주금 납입은 4월 29일로 미뤄졌습니다. 많이 미뤄졌네. 그래서 전 낌새를 뭐야 분명히 얘네들이 250을 땡길 수 없는데 생각해보면 벌써 기관에서 200 이상 땡겼고 그렇죠. 시장에서는 홈캐스트를 조금 홈캐스트의 수작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파토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 주금 납입일이 넘겨지니까. 얘네들이 250을 땡길 수가 없는 애들인데 보름 넘겨졌다 이거죠. 그런데 조금 긴가민가 하는데 홈캐스트도 당연히 해명을 했죠. 확실히 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260억을 땡길 때 네. 내가 260억 쓰고 아까 투자하는 게 어디냐 그 줄기세포 회사 H바이온인가? 네. 얘네들도 40억을 쏘거든. 같이 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우리가 좀 있잖아. 니가 장관 보자? 이런 식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나만 쏠 수 있냐? 네 장관 못 믿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확히 4월 18일 날 점상 행진은 종료가 되고 주가도 조금씩 털어가는 분위기였죠. 속칭 엑싯 들어갔습니다. 엑싯 투자 회수라는 거죠. 빠져나왔다는 거죠. 이제 일부 자금들은 빠져나왔죠. 이때 아마 뭐 여러 가지 많이 빠져나왔을 거예요. 근데 워낙 매집을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차트 확인해 보세요. 워낙 매집을 잘했기 때문에 주가를 받치면서 털었습니다. 즉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가 변동폭이 그 난리 점상을 쳐놓고도 저가 9,520원, 고가 12,500원 수준에서 딱 가뒀다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사실 얘들 정말 잘했어요. 슬슬 나중에 급락을 면피하기 위해서 속칭 꺼리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얘네들이 혹시나 이제 걸릴 거 싶어가지고 꺼리 기사를 하나 냅니다. 그 꺼리 기사는 뭐냐? 4월 22일 날 바로 매일경제 기사인데 바로 그 제목은 황우숙 테마주의 역사 점점점 해서 먼저 이건 뭐냐면 만약에 홈캐스트의 주가가 다시 점 하를 가서 5, 6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 실제적으로 급락 사유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덫을 쳐뒀습니다. 이게 언론으로 일부러 뿌렸다고 저는 가히 생각을 하고요. 추정하는 거죠. 추정. 네, 그 꺼리 기사는 뭐였냐면 실제로 과거
황박사 테마주로 급등했던 종목들의 전말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ST큐브, DVS, H1바이오, 제이콤 등등등. 이건 숨긴 거네. 네, 이놈들은 벌써 휴지된 애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홈캐스트의 4월 이야기는 이래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게 이제 결론을 좀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다행인지 개수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29일 날 돈을 구해가지고 주금 납입했다고 또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5월 달에는 황 박사하고 홈캐스트가 공식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뭐 조금 전에 1년의 사건이 있었던 걸 차치하더라도 홈캐스트가 지금 네. 그러면은 2대 주주잖아요. 황우석 박사가 1대 주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개소리요? 아니, 말하는 거 참 안 듣고. 아니, 계속 얘기해 보세요. 홈캐스트가 최대 주주지. 홈캐스트가 최대 주주. 그렇죠. 홈캐스트가 그 H바이오를 먹어버린 거죠. 자, 공식 행사를 한다고 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일단은 성공했다고 저는 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좀 길어도 지금부터 듣기 좋은 것, 눈 똥말똥망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의 세작,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이번 작업은 무조건 성공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네. 이번 작업은 꼭 성공했어야만 했다. 그럽니다. 왜 그랬냐? 약간 이 정부의 수위에 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돈이 꼭 필요했다고 하고요. 연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또는 황 박사는 이미 찍혔고요. 그건 많이 하시겠지만은 돈 안 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익명의 제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익명의 제보자는 4월 중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유상증자 납입이 지연되는데 작업 털어지지 않았어? 했더니 딱 이 말을 했습니다. 쏘긴 쏘는데 주체가 바뀔 수는 없다. 즉 쏘는 데는 이견 없다. 즉 정자는 성공한다.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여기서 이제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익명의 제보자한테 던졌습니다. 왜 나한테 안 가르쳐줬어? 나도 좀 먹자 이거예요. 나도 좀 먹자. 아니, 그거 뭐 점성 내보면 쉬워? 근데 그 익명의 제보자는 저한테 그럽니다. 이미 3월 초순부터 이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미 이렇게 될 거를?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이 중심에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아주 해맑은 눈빛으로 그럼 나한테 이야기해 주지. 내가 그럼 100만 원만 사보게. 이랬더니 이분 말이 가관입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건 결과잖아. 아, 그렇지. 네, 결과. 점상이 같고 세배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그게 내려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분은 자산이 상당히 많은 분이거든요. 자산이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참 많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1,000만 원도 넘는 사람. 네, 1,000만 원 훨씬 많습니다. 소액이면 상관이 없지만 억 이상 저런 주식에 투자하면 자기가 노출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질의 투자가는 진짜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계좌 노출, 그럼 네, 안 흘리죠. 돈으로 정보를 사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하프로를 사죠. 홈캐스트 이야기가 조금 재미있었을 수도 있고 길었을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의 사건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주식에 대해서 개수작을 부리는 애들이 어떤 걸 부리는지를 한번 좋은 사례가 된 것 같고 종목할 때 보면 보통 사람들이 차트만 많이 보는데 항상 어떤 뉴스 흐름을 역추적하며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일부러 어떤 주식들이 알리바이를 만들어 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가장 마귀 같은 주식이었다. 그 주식 바로 홈캐스트. 야, 내가 봤을 때는 안 날렸다 치면 앙금이 생겼어. 그래 더 심하게 가. 손하더라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손하더라고 사실은.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개인 다음 주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좀 뭔 일이 좀 터지지 않을까. 이런 내심찬 기대감이 많이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파생시장에서는 좀 사실 개인 투자는 수익을 못 낸다.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몇 개월, 몇 년, 수년 동안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들은 결국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지만 이 개인 투자들이 매번 지는 싸움을 왜 자꾸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오느냐. 근데 이것도요.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치, 안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그래서 악마 유혹이지. 악마의 유혹이죠. 외국인들이 항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그 1년 중에
옵션 만기일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기준이 12번 있다는 거고요. 선물 만기일은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총 4번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둘째 주 목요일 날에 선물 만기도 동시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 둘째 주 목요일 날에 있고 옵션은 매달 있으니 결국에 3월달과 6월달, 9월달, 12월달은 결국 4번 겹치는 이 트리플 위칭데이 때 이 복잡한 싸움에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손님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왜냐면 이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계속 꼭 대박을 보여줘요. 1년에 12번 경기 중에 2번은 대박을 꼭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경마장에서 가끔씩 있잖아. 네. 700 몇 배, 900 몇 배 이렇게 터트려주는 게 있는 거하고 비슷하네, 이게. 네. 그러니까 개인 사람 투자는 환장하게 만드는 거거든. 결국에는 이게. 이거에 이게 쌍승식인가? 1, 2번 맞추는 거? 아, 저도 뭐 그것만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1, 2등을 1등 순서- 맞추고 2등 맞추는 거예요. 순서를 그게 기준을 쌍승 맞추면 아니야? 쌍승이라 그러는 거 맞아요. 쌍승이 배당이 높지 않아? 순번을 맞추는 그렇죠. 거. 순서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죠. 쌍승이 제일 하고 가끔씩 똥말이 1등으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취입배가 따라 먹어가지고 그냥 야, 한 대에 한 방을 바뀌는 수가 너 있죠. 쓰는 용어가 가본 용어다. 취입, 똥말. 빨리 지나가. 네, 결국엔 개인 투자들이 이제 희망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저번 달에도 깡통, 이번 달에도 깡통.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7배에서 8배가 터지는 시대가 순식간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많은 개인 투자들이 365일 중에 딱 이틀에서 3일 정도 이 나올까 말까 확률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개인 투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사실 저는 이게 정부도 문제라고 봐요. 옵션 승수제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1,000원에 살 수 있었던 그 옵션을 이제는 5,000원을 주고 사게 만든 거예요. 판돈을 올린 거죠. 5배나 올렸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도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도박판을 돈을 더 갖고 와야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중독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대박의 환상에 쫓겨 있는 상황에서 야 너네 이거 옵션 하지 마. 파생하지 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오히려 이 의도는 오히려 돈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겠네가 아니라 투자금을 더 늘려야 되겠네 이렇게. 더 하이 퀄리티한 이런 도박판을 만든 게 정부가 한 짓이 아니냐. 맞지. 너 곧 잡혀가겠다 보니까. 아니야, 맞지. 아니 근데 저는 이건요 좀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 이거를 안 올려도 됐었거든요. 이거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올렸다는 이유는 결국에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추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하는 제도가 아니냐. 그럴 수 있겠다. 네. 인정.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사실 이전의 제도로 사실 원복시키는 게 왜냐면은 내가 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해요. 그럼 내가 1억짜리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 파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 주식을 해지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그냥 1,000원치만 사놓겠다. 근데 결국에는 이 1,000원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아니 그 1억에 대한 돈을 가지고 내가 1,000원 가지고 해지하고 싶다. 근데 이제 1,000원을 너는 보험 들 수가 없어. 그렇지. 이제 5,000원 내나. 5,000원 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5,000원 그냥 날릴 거 5,000원이 돼서 날아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도도 저도 좀 바뀌어야 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이런 넋두리 시황을 이렇게 넋두리 중요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해봅니다. 있는데 밀키스를 드시고 계세요. 갈증나잖아.